자, 출발합니다. 예비 중일입니다. 하윤이가 너무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 빨리빨리 빼겠습니다. 정수와 유리수죠. 정수와 유리수. 양수 그랬습니다. 양수, 음수. 우리 수직선에 이렇게 나타내면은 여기가 뭐 항상 기준되는 0이죠. 0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양의 수가 되고 왼쪽으로 가면은 음의 수가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은 양수 1, 양수 2, 양수 3, 양수 4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얘네들이 정수죠. 정수는 우리 어떻게 생겼니? 정수는 뭐 양의 정수. 양의 정수 자연수죠. 자연수. 와 음의 정수. 이 자연수 1, 2, 3, 4에다가 뭐 음수의 부호를 적어주는 거죠. 음의 정수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읽어줘도 돼요. 음의 정수 2, 음의 정수 3, 음의 정수 4.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누가 있어? 우리를 괴롭히는 누가 있죠? 0이라는 놈이 있죠.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0.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부호를 가진 수다.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갖는 두 수량을 나타낼 때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한쪽 수량에는 양의 부호를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음의 부호를 붙여서 나타낸다. 500원에 이익이 났다. 이익이 났다. 내 주머니에 플러스 되는 거죠. 내 주머니에 돈이 더 들어오니까 플러스 양의 부호를 붙여주고 손에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 하면은 뭐 음의 부호를 붙여준다. 그렇겠습니다. 뭐 영상 3도 그러면은 온도가 이렇게 돼가 있죠. 올라가면은 영상이고 내려가면은 뭐 영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0이 아닌 수의 양의 뭐 플러스를 붙인 수를 뭐 양수라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인 수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를 음수라고 한다. 이렇게 양수와 음수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했고 정수는 뭐 양의 정수, 자연수와 음의 정수, 자연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0이 있다 하는 거 됐죠? 양의 정수, 자연수에다가 플러스를 붙인 거 음의 정수,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의 부호를 붙인 거 음의 부호를 붙인 것이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유리수. 자, 우리가 수체계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수체계입니다. 수체계. 수체계.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되는 모든 수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 우리가 얘기하는 수라고 하는 놈은, 모든 수라고 하는 놈은 뭐? 복소수라고 해요. 복소수.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한다? 컴플렉스라고 해요. 복잡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컴플렉스 넘버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C로 나타냅니다. C. 컴플렉스의 이니셜을 따서 C로 나타내요. 됐습니까? 자, 우리 앞으로 배울 수에 대해서 전부 다 공부해보자. 이 복소수 안에 뭐가 있어? 실제로 존재하는 수, 실수가 있고 그리고 상상 속의 수가 있어요. 상상 속의 수. 허수라는 게 약속이 되어집니다. 이 실수라는 놈을 리얼 넘버라고 해서 R로 나타내고 얘는 허수, 상상 속의 수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지라는 말을 써요. 상상. 그래서 허수,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해서 I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지너리 넘버. 그리고 얘는 우리가 언제 배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아시겠죠? 우리가 중등에서 배우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 리얼 넘버에 대해서 배웁니다. 됐습니까? 이 리얼 넘버를 안을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뭐가 있더라? 뭐 유리수라는 놈과 무리수라는 놈이 있더라. 이 무리수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가서 배워요. 중3 때 배우는 단원입니다. 선생님하고 뭐 금방 배우게 될 거야. 쭉쭉쭉 진도 나가면은. 이 유리수는 우리가 중2 때 배워요. 중2 때. 중2 때 배우는 거 조금 이따 할까요? 이 유리수 속을 들여다 보니까 우리 중1 때 배우는 정수와
중1 때 배워요. 얘는 중1 때. 정수 아닌 유리수가 있더라. 유리수. 정수 아닌 유리수를 우리가 중학교 2학년의 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정수 중1 때, 정수 아닌 유리수 중2 때 해서 중2 때까지 유리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무리수라고 하는 놈을 중3 때 배워서 수에 대한 실제로 존재하는 수, 실수에 대해서 마스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가면은 상상 속의 수에 대해서 약속을 한 이놈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우리는 수체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공부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요 정수 아닌 유리수 속에 이제 뭐가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번에 이 정수 안에 조금 전에 했던 정수 안을 들여다보니까 양의 정수, 자연수라는 놈이 있고, 그리고 음의 정수,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로 붙인 거,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0, 이렇게 되어져가 있습니다. 요 수책에 대해서도 노트에 다 적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자, 유리수로 옵니다. 유리수. 자, 유리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웁시다. 유리수의 정의. 유리수는 무엇을 유리수라고 하느냐 하면은 유리수의 정의입니다. 정의. 유리수는요, 이렇게 생겨야 돼요. 자, A분의 B 이렇게 생겨야 돼요. A분의 B. 분수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분모는 절대 0 되면 안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선생님 보여드렸죠. 분모는 절대 0 되면 안 되고, 이 A, B는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돼요. 정수분의 정수. 정수분의 정수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놈을 유리수라고 해요. 아시겠죠? 얘가 유리수의 정의입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하나 물어볼게, 하윤이한테. 하윤아, 0.3분의 0.07 얘는 유리수니 아니니 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유리수 아니에요? 유리수 맞아요? 예, 유리수예요. 왜 유리수냐면은 분수에 어떤 성질이 있죠? 0이 아닌 같은 수를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주든지 나누어주면은 그 분수의 크기는 변하지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모와 분자의 최소 공배수 100을 곱해버리니까 얘가 얼마가 되더라? 30분의 7이라고 하는 정수분의 정수가 나타나죠. 됐습니까? 분수의 성질이죠. 분모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든가 나누어도 그 분수의 크기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0.3분의 0.07도 이렇게 나타나니까 유리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집중하세요. 중요한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유리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유리수라는 놈은 또 유리수는 어떻게 또 생겼느냐? 똑같아. 정수하고 똑같아요. 양의 유리수. 어떤 유리수에다가 플러스로 붙여준 거, 양의 부호로 붙여준 거, 그리고 음의 유리수, 와 우리를 괴롭히는 0이라는 놈이 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라는 놈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있어? 이만큼 양의 유리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만큼 음의 유리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0이 요밖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그림을 다이어그램이라 그래요.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림도 나중에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다이어그램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 유리수는 어떻게 생겼다?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0으로 생겼더라. 그리고 유리수의 정의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내어지는 것을 유리수라고 하더라. 그러면은 자연수는 유리수니 아니니?
유리수 맞죠? 분모에 1이 있으니까 정수분의 정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 자, 이렇게 양의 유리수, 분모 분자에 모두 자연수인 분수의 양의 부호, 플러스로 붙인 거, 마이너스로 붙인 거, 유리수의 정의, 이렇게 선생님하고 아까 다 수책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됐습니까? 지금 현재에서 수라고 하면은 우리는 유리수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직 무리수, 그리고 허수를 안 배웠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유리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수직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까요? 수직선. 다 아는 내용이라서 집중이 잘 안 되지. 그래도 선생님이 새로운 거 자꾸 넣어주니까 잘 봐야 돼요. 자, 수직선. 아까도 얘기했죠. 0을 기준으로 원점이라 그러죠. 원점. 오른쪽으로 가면은 양수, 왼쪽으로 가면은 음수. 그리고 얘를 세 칸으로 나누면 한 칸은 뭐가 3이 되겠죠. 전체 1을 세 개로 나누었다. 그 중에서 한 칸 왔으니까 1이다. 오른쪽이니까 플러스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거는 쭉 다 아실 겁니다. 수직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요 하설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자, 요거는 이제 문제들이니까 우리 하윤이가 쭉 풀어 나가고요. 자, 절대값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은요. 자, 갑니다, 하윤아. 절대값. 얘가 이제 초등학교 때 안 배웠죠. 초등학교 때 안 배우고 새롭게 나옵니다. 절대값은 뭐냐면은 절대값의 성질은 수직선에서 여기 있겠죠? 수직선 위에서 어디까지? 어떤 수에서 여기 원점이 있으면은 어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뭐 플러스 5가 있다 그러면은 이 수에서 이 원점까지의 거리 이 원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거리에는 음수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 하윤이하고 내하고 지금 거리두기 해야 되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기가 2m야. 그러면은 선생님이 뒤로 갔다. 뒤로 가서 2m 정도로 떨어져 있으면 이 거리는 음수냐? 아니지. 거리는 항상 양수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절대값이라는 것은 그 수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야 그러면은 영수 4야 그러면은 이놈의 이 거리는 얼마니? 하고 물어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얼마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 놈을 우리가 수학은 항상 기호로 나타냅니다. 수학은 기호로 나타내요. 그래서 절대값의 기호를 우리가 어떻게 숫자가 여기에 있으면은 양쪽에 이렇게 기둥을 하나씩 세워줘요. 그러면은 이 수의 절대값이구나. 절대값은 원점까지의 거리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 4 절대값. 요 거리를 플러스 5의 절대값.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리는 항상 양수니까 그냥 4, 그냥 5.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 플러스는 생략이 가능하죠. 오케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수위수를 위해서 원점으로부터 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를 그 수의 절대값이라고 하고 기호는 이렇게 짝대기 두 개를 숫자, 수 양쪽 사이드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양의 수로 나온다는 거. 플러스 2의 절대값은 2가 되고 거리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값도 거리는 2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하나 물어볼게요. 절대값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그럽니다. 절대값 중에서 가장 작은 수 0이죠. 0입니다. 절대값 0은 0이니까요. 나머지 다 양수니까. 됐죠? 그리고 어떤 x의 절대값이 5래. 그럼 x는 얼마니 하면 옳지.
플러스 5도 있고 마이너스 5도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걸 얘 플러스 5 또는 마이너스 5 얘를 플라마이나 5 이렇게 적기로 약속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주수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를 나타내는 점은 원점으로부터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거리에 있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절대값의 성질갑니다. 양수 음수의 절대값은 그 수에서 부호 플라마이나를 떼내면 된다. 오케이. 그리고 0의 절대값은 0으로서 절대값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이 0이다.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절대값은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0 또는 양수가 되어지고 여기 있네요.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0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수를 수일성 위에 나타낼 때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절대값은 당연하게 커지겠죠. 거리가 멀어지니까. 오케이. 절대값이 가장 큰 수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먼 놈은 뭐냐 하는 말하고 같은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절대값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새로운 거였다. 그지? 자, 수의 대소 관계입니다. 크고 작고를 나타내는 대소. 됐습니까? 오케이. 자, 수의 대소입니다. 수의 대소는 첫 번째 수의 대소. 대소, 첫 번째. 음수보다 항상 0이 크고,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는 수니까 0보다는 양수가 더 크더라. 됐죠? 두 번째. 양수끼리는 어떻게 되니?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놈이 크다. 오케이?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크면은 원점에서 더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가가 있으니까 절대값이 큰 수가 더 크다. 됐죠? 오케이. 세 번째, 음수끼리는 어떻게 되죠? 음수끼리는 자, 여기 0이 있습니다. 자, 음수 1이 있고 음수 2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절대값은 2가 되고 얘의 절대값은 1이 됩니다. 그죠? 절대값이 작은 것이 더 오른쪽에 있죠. 마이너스 1이 더 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작은 수가 더 크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게 여기 있습니다. 음수는 0보다 작고 양수는 0보다 크다. 그리고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놈이 더 크고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작은 놈이 더 크다 하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절대값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부동호의 방향 그랬어요. 부동호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가 있죠.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다 하면은 그놈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갈 때는 뭐라고 한다? 초과 이럽니다. 됐습니까?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 또는 같다가 있다. 이때는 뭐라고 한다? 이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상 또는 크거나 같다는 작지 않다 하고 같은 말이에요.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작다 그러면은 A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면은 미만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A 들어가죠? 그럴 때는 이하다 이런 말을 써요.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고 작거나 같다 하는 말은 크지 않다 하는 말하고 같은 거죠. 우리말을 잘 알아놔야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쭉 나와 있고 작지 않다를 크다로 착각하면 안 돼. 작지 않다는 크거나 같다입니다. 크지 않다는 것은 작다로 착각하면 안 돼요. 크지 않다는 것은 작거나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절대값까지 선생님이 쭉 다 드렸습니다. 부동호 사용하는 것도 다 드렸고요. 오케이. 정수의 분류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장에 일단 첫 번째 정수 그리고 유리수 절대값 대소 비교하는 것까지 선생님이 쭉 다 드렸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2장은 어떻게 생겼니?
정수와 유리수는 앞에 보시면은 두 개로 되어 있죠. 우리가 방금 배웠던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계산하는 거, 계산 실수 나오면 안 되겠죠. 그거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개념 노트 잘 적어 오셔야 돼요. 오케이.